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믿으며 드시는 그 계란이 사실은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치매를 앞당기고 계신 겁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셨습니까? 손자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치매 조심해야 해.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1명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경도인지 장애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3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이미 뇌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메가3 영양제를 사 드십니다. 30만 원, 50만 원씩 주고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효과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머리가 맑아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글쎄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계란에 딱 한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단, 반드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드셔야 합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10명 중 9명이 이걸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저는 15년간 건강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실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먹는 방법을 놓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효과를 못 보시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을 드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가열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 뇌 건강에 좋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들기름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하십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불을 켜시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160도입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프라이팬 온도는 보통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들기름이 타기 시작합니다. 들기름이 타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독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고온에서 3분만 가열해도 벤조피렌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들기름을 쓰셨는데 오히려 발암물질을 만들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마시려다가 독약을 탄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 새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방송에서 들기름이 뇌 건강에 좋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해 드셨습니다. 6개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자꾸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에 염증이 심합니다. 뭘 드셨습니까? 들기름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었다고 하셨더니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들기름을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위를 상하게 한 겁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건강해지려고 드신 건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셨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름이니까 당연히 프라이팬에 두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들기름만큼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들기름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완숙으로 익힌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히 익혀 먹어야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배탈 날까봐 걱정되셔서 노른자가 딱딱해질 때까지 푹 익혀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영양소가 절반 이상 날아갑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시틴은 물과 기름을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를 우리 뇌까지 배달해주는 택배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시틴은 열에 약합니다. 계란을 완숙으로 푹 익히면 레시틴의 60%가 파괴됩니다. 40%밖에 안 남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반숙으로 익히면 90%가 살아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반숙 계란의 영양소 흡수율이 완숙 계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같은 계란을 먹어도 반숙으로 드시면 2배의 효과를 보신다는 겁니다. 레시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기름을 아무리 드셔도 뇌까지 가지 못합니다. 장에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변기로 내려가 버립니다. 비싼 들기름 사서 드시는 게 전부 허사가 되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일 최동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들기름에 계란을 한 달 동안 드셨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익혀 드세요? 최동식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히 익혀서 먹죠. 노른자가 딱딱해질 때까지요. 날 것은 배탈 날까봐 무서워서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노른자를 딱딱하게 익히시니까 레시틴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제가 반숙으로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계란은 살균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반숙으로 드셔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최동식 어르신이 그날부터 반숙으로 바꿔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신문 읽을 때 단어가 술술 들어와요. 같은 계란인데 익히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효과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란을 완숙으로 푹 익혀 드시지 마십시오. 반숙으로 드셔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밥 먹고 후식처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들기름이 뇌로 가느냐, 뱃살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뇌는 밤새 굶습니다. 저녁 7시에 밥 드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12시간을 굶으신 겁니다. 그 사이에 뇌는 영양분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리가 멍하시죠. 뇌가 배고프다, 영양분 달라, 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들기름에 계란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드디어 영양분이다 하면서 오메가3를 확 흡수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지방산의 뇌 도달률이 식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에 점심이나 저녁 식후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밥, 국, 반찬이 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들기름이 경쟁해야 합니다. 흡수가 느려지고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식후에 먹은 기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이명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저녁마다 들기름에 계란을 드셨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드셨는데 효과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살이 쪘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 드세요? 저녁 7시에 밥 먹고 나서요. 후식처럼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드시니까 뇌로 안 가고 지방으로 가버린 겁니다. 제가 아침 공복에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자 어르신이 그날부터 아침 공복으로 바꿔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살도 안 쪄요.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기름에 계란을 저녁 식후에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피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열한 들기름을 피하십시오. 프라이팬에 두르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둘째, 완숙으로 익힌 계란을 피하십시오. 레시틴이 파괴되어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셋째, 식후에 드시는 걸 피하십시오. 뇌로 가지 않고 뱃살로 갑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서 효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들기름도 좋고 계란도 좋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방법대로만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골든 드롭 방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골든 드롭이 뭐냐고요? 황금빛 들기름 방울을 계란 위에 똑똑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마치 금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이름만 거창하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계란 후라이는 일반 식용유로 조리하십시오.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둘째, 계란이 다 익으면 불을 끄십시오. 접시에 담으십시오. 셋째, 먹기 직전에 생들기름을 반 스푼 떨어뜨리십시오. 똑똑똑 계란 위에 코팅하듯이 뿌리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좋을까요? 열을 받지 않은 들기름이 그대로 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가 살아있는 상태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계란의 레시틴과 만나서 흡수율이 90%로 뜁니다.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은 들기름의 오메가3 흡수율이 가열한 것보다 3배 높습니다. 같은 들기름인데 먹는 방법만 바꾸면 3배 효과를 보신다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이 방법으로 드셨습니다. 손자 이름을 자꾸 까먹으셔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골든 드롭 방식으로 일주일 드셨더니 손자 이름이 바로바로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더니 입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경로당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들기름은 프라이팬에 두르지 마시고 다 익힌 계란 위에 똑똑 떨어뜨려 드십시오. 이게 골든 드롭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반숙으로 드시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약한 불에서 4분입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시고 약한 불로 낮추시고 계란을 깨뜨려 넣으시고 4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반쯤 익은 상태가 됩니다. 포크로 노른자를 살짝 찔러 보십시오. 주르륵 흐르면 완벽한 반숙입니다. 삶은 계란은 7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넣으십시오. 7분 후에 건지십시오. 찬물에 담가 식히시고 껍질을 까서 반으로 자르시면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레시틴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반숙으로 먹으면 배탈 나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요즘 시중에 파는 계란은 살균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숙으로 드셔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반숙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노른자가 반쯤 액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소화액과 쉽게 섞입니다. 30분이면 소화됩니다. 반면에 완숙 계란은 노른자가 딱딱해서 소화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신 겁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반숙 계란의 소화 시간이 완숙보다 2분의 1로 짧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지시는데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 부담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 세전곡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란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셔서 잘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숙으로 바꿔 드시고 나서는 속이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머리가 맑아져서 화투 칠 때 패가 잘 외워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계란 후라이는 약한 불에서 4분, 삶은 계란은 7분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드시는 겁니다.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세수하십시오.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리고 바로 들기름에 계란을 드십시오. 다른 음식보다 먼저 드셔야 합니다. 왜 공복이 중요할까요? 공복 상태의 장벽은 깨끗합니다. 흡수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빈 스펀지처럼요. 그 상태에서 들기름이 들어가면 바로 혈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뇌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밥을 먼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장벽을 먼저 차지합니다. 스펀지가 이미 물을 잔뜩 머금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들기름이 들어오면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섭취한 지방산의 흡수율이 90%인 반면 식후에 섭취하면 40%로 떨어집니다. 절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도 안 마시고 바로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물은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물을 한 잔 드시면 장이 깨어나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커피는 안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들기름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는 들기름에 계란 드시고 30분 후에 드십시오. 울산에 사시는 72 세강태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침에 커피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에 계란을 드셔도 효과가 미미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커피 드시라고요. 한 달 후에 연락을 주셨는데 예전보다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뉴스 볼 때 내용이 잘 들어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다른 음식 먹기 전에 들기름에 계란을 먼저 드십시오. 자, 이제 보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잘 지켜도 들기름이 가짜면 소용없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들기름이 10개도 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사셔야 할까요?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라벨을 보십시오. 뒷면 원재료 표시에 100% 국산 들깨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식용 들기름이라고만 적혀 있거나 혼합 식용유라고 적혀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다른 기름을 섞은 겁니다. 그리고 저온 압착 또는 냉압착이라는 표시를 찾으십시오. 이게 있어야 오메가3가 살아 있습니다. 둘째, 병을 확인하십시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건 사지 마십시오. 오메가3는 빛에 약합니다. 빛을 받으면 산화됩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걸로 사십시오. 갈색 병이나 검은색 병이 좋습니다. 셋째, 가격을 확인하십시오. 500ml 기준으로 2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가 있습니다. 들가의 1kg에 10,000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병값, 유통비를 더하면 500ml에 2만 원은 나옵니다. 10,000원짜리가 있다면 다른 기름을 섞었거나 오래된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65세 한미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 투명한 병에 담긴 10,000원짜리 들기름을 사셨습니다. 가격이 싸서요. 집에 와서 뚜껑을 열었더니 비린내 같은 게 났습니다. 이미 산화된 겁니다.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결국 버리셨습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들기름만큼은 제대로 된 걸 사십시오.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들기름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루에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져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반 스푼, 딱 이만큼만 드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들기름을 산곤에 보관하시는 겁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빠릅니다. 개봉하시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2달 안에 드십시오. 그래야 오메가3가 살아 있습니다. 산곤에 두시면 1달도 안 돼서 산화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나물 볶을 때 들기름을 쓰시는 겁니다. 나물 무칠 때는 괜찮습니다. 이미 익힌 나물에 불을 끈 상태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나물을 볶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하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볶을 때는 일반 식용유를 쓰시고 들기름은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이 3가지 실수만 안 하셔도 들기름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에 들기름을 넣어 드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계란의 레시틴이 그 오메가3를 뇌까지 배달해 줍니다. 단, 3가지 법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가열 금지입니다.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두르지 마십시오. 다 익힌 계란 위에 먹기 직전 똑똑 떨어뜨리십시오. 이게 골든 드롭 방식입니다. 둘째, 반숙으로 드십시오. 계란 후라이는 약한 불에서 4분, 삶은 계란은 7분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가 레시틴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아침 공복 30분 안에 드십시오. 다른 음식 드시기 전에 들기름에 계란을 먼저 드십시오. 그래야 뇌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들기름 사실 때는 꼭 확인하십시오. 100% 국산 들가에 저온 압착 표시가 있는지 보십시오.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걸로 사십시오. 500ml 기준 2만 원 이상만 사십시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손자 이름을 자꾸 까먹으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주변의 친구들, 혹은 거울 속의 자기 자신이실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조금 깜빡한 게 내일은 더 많이 깜빡하게 되고 1년 후에는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시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일주일이면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가족들이 알아채십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안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 끼, 아침에 계란 하나에 들기름 반 스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결국 안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마트 가십시오. 들기름 사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많아야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추천됩니다. 둘째,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경로당 친구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로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셋째,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올리는 검증된 건강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계란에 들기름 한 스푼,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70이 되셔도 80이 되셔도 머리 맑게 사실 수 있습니다. 손자 이름 또렷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